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입니다. 참 장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사면초가죠. 엔화도 그렇고 아직 18대 정부도 들어서지 않았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장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뱅가드 물량까지도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 있는데요. 충분히 극복할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혼조세로 끝났고 유로존은 영국은 상승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 유로존부터 본다면 유로존에서는 지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될 수 있죠. 프랑스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수출 산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ECB 유럽중앙은행을 통해서 뭔가 대응책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걸 또 반대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유로화 강세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옛날에 금융위기 벌써 옛날 얘기가 됐죠. 물론 지금도 뭐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 스페인이 뭐 다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만 지나도 옛날이죠. 옛날에 독일이 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또 역시 지금도 유로화에 대해서 독일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만 주가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로존에서 이탈리아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대단합니다. 뭐 재벌 출신의 총리인데요. 계속해서 그 현재 긴축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부정부패까지 나오면서 마리오 몬티 총리의 원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좀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마리오 몬티가 승리하지 못하면 유로존은 진짜 괴로워지죠. 왜냐하면 유로 17개국 중에서 3위권에 들어가 있는 이탈리아가 마음을 바꿔버리게 되면 프랑스도 이참에 같이 돌아설 수 있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계속해서 뭔가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 이탈리아 이제 3주 남았죠. 3주 안에 그 결과가 마리오 몬티 쪽으로 흐르지 못하면 유로존은 또 한 번 혼돈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의 영향과 각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시장을 상당히 좀 흔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 시퀘스터라 해서 자동 지출 삭감 문제가 3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데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단기 처방보다는 뭔가 근원적인 해결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시장은 무덤덤합니다. 크게 문제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정적 이슈도 무사히 지나갔었고 또 정부 상한,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 자동적으로 한 2개월을, 2, 3개월을 연장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얻고서 진행하고자 하겠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만큼 어리석지 않은 것이 미국인들이라고 그런다면 결국은 해결해주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미국에 지금 재료가 없는 가운데 약간의 악재에 해당되는 것이 다시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바뀔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신용평가기관이 미국 법무부에서 제소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죠. 워렌 버핏도 그것으로 인해 손실을 봤다는데 사실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S&P나 무디스나 전부 민간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주주가 무디스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있고 S&P 같은 경우는 조지 소로스가 있죠. 그들 완전히 정보를 다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나 일반 뭐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그들의 정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그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것은 향후 시장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그렇지만
시장에는 항상 뭔가 태클을 걸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폭주열차처럼 질주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랠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시아 일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엔화가 완전히 지금 난리도 아니죠. 94엔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엔화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 브라질,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는 프랑스, 몇 개 나라가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환율 전쟁을 일으켰다면 보호무역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IMF가 있어서 달러가 부족할 때 쓴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산 제품을 완전히 줄여버려야 되고요, 수입을. 그리고 국민들도 소비를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일본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이익을 보지만 수출이 줄어버리면 그 엔화의 약세도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도 자각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엔화 약세가 과거에 120엔 때도 우리나라가 버텼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시장에 가시화시키는 거지 이거를 극복을 했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금 상황도 사실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일단 미국장을 볼까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의 4일째 움직임이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영국입니다. 영국도 지금 그래도 고점 위에서의 움직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프랑스가 좀 60일선까지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60일선인데 참 한 이틀 만에 밀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엔화 약세로 인해서 프랑스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물 외국인들 26,000개 누적 매도인데요. 이 쇼커버링 걸어도 충분한 자리입니다. 항상 악재를 양상하지만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모든 악재는 다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 악재는 시장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다면 이제 그 시점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하루하루지만 견디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글로벌장은 커플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디커플링을 약간 좀 참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항상 목요일 날은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강연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강연회가 있으니 그때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힘들지만 승리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